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유저TV의 한정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조정폭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요일 날 네. 위장이 좀 우리나라 장 끝나고 위장이 좀 빠지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당연히 좀 긴장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네. 다른 나라는 그냥 풀어 헤쳐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좀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시적인 조정은 줄 수 있죠, 당연히 시장은. 네, 근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좀 매수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떨어지는 종목군들 좀 분할로 잘 잡아두면 상당히 수익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재작년 코로나처럼 뜬금없이 새로운 게 팍 튀어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싶어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재료 브리핑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첫 번째 이슈는 유가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업종이 조금 수혜를 받지 못할까 이렇게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80불에서 지금 100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예전에 이제 미국과 중동이 뭐 치고받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유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었는데 지금의 유가 상승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아무리 친환경을 우리가 친환경에서 에너지를 만들자라고 해도 아직은 석유에 대한 니즈가 무조건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S&P에 들어가는 기업군들 그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기업군들의 마진도 많이 남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의 투자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 뭐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수혜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 석유가 올라가면 이 정유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가격 올라가는데 재고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재고 평가 이익의 상승 그로 인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쌀 때 사뒀다 이거죠. 맞습니다. 선 프리미엄 반영을 조금 받아줬죠. 리스크는 좀 있지만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많다.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급등락보다는 꾸준히 한 포지션을 잡아가면 그 방향성이 유지되는 좀 업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선 쪽도 좀 메리트가 있죠. 이제 조선도 계속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선 쪽도 이슈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업종도 충분히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도 조선업종은 사실 현 코로나 시국에서 제일 많은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뭐 친환경 배 선박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하니까 뭐 임시로 또 갖다 쓰거나 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혜 업종 중에 세 번째는 역시 건설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산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유국들은 기본적으로 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때 상당히 활성화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예전에 이제 한창 그 중동 쪽 그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을 때 맞습니다. 중공업, 플랜트, 건설, 석유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동네가 중동이기 때문에 석유값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산역에 이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발주증가 기대감도 같이 살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건설은 뭐 정책으로도 뭐 뻑하면은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설 쪽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건설이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또 집값 하면 또 저희 PD님이 빠삭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의 큰 손으로 네, 맞습니다.
피디님께서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나요? 떨어질 것 같으신가요? 전 무조건 올라간다고. 아,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는 와중에 이 열기도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너무 덥습니다. 더워지고 있어. 이번 주에 40도라고 하는데 이 열돔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정 대표님 열돔 현상에 대해서 단발적인 재료일까요? 아니면 단발적이지 않은 재료일까요? 이게 사실 이 열돔 현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 올해 처음 봤어요, 사실. 네네. 근데 이게 뭐 소뚜껑에 들어가가지고 그 열기 정도 막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 우리가 막 엄청 덥다라는 거 사실 못 느꼈었잖아요.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 때 그때는 거의 뭐 올해만큼 이제 더웠었는데 올해 더 덥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운 건 더운 거고 관련주는 관련주인데 더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스크림. 주식에 관련된 거. 아. 그 아이스크림 관련 주 뭡니까? 뭐 롯데에서도 아이스크림 많이 팔지 않나요? 빙그레, 롯데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 많이 그쵸, 파는 것 그쵸. 같은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폭염 관련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신일전자, 파세코 있는데 역시 그 메인 그룹이죠. 네. 이게 파세코는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선풍기나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신일전자는 제 나이 때는 잊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학교에 교실에 그 천장에 선풍기 달아놓잖아요. 그게 다 신일전자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 관련주와 에어컨 관련주들 맞습니다. 폭염 때는 더위를 식힌다라는 관점에서 신일전자, 파세코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한 대표님께서 한번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있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요즘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데 예전에 스마트 그리드 이슈 나와줬었을 때는 그렇게 강한 모멘텀은 아니었었어요. 맞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단순 테마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단발성 시세 분출이 죽는다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 시국에 기준적으로 봤었을 때 스마트 그리드라는 키워드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밀고 있고 투자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롱텀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최근 들어서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이제 대표격으로 옴니 시스템이 있는데 맞습니다. 옴니 시스템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뭐 스마트 도시화 한다는데 저는 지금도 맞아요. 스마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가면 있는데 부산 가서 못 보셨나요? 아, 저 부산 갔다 왔죠? 네. 스마트 시티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모든 게 인공지능, 이 도시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맞습니다. 어쨌든 옴니 시스템이 좀 스마트 그리드의 대표격인 종목이고 그것도 일진전기라는 종목도 있죠.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뒤에 전기 붙어 있으면 금요일부터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뒤에 전기 붙으면 사야 되나요? 사는 거는 자유고 책임은 내가 짓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알았어요. 오늘 또 여러 전기주들 올라가던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탈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부각을 받아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폭염이 와가지고 전력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이런 키워드가 막 붙고 블랙아웃 우려감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본적인 본질적인 키워드 자체가 그러면 그 탈원전이라는 키워드를 밀어가지고 전력 수급난을 발생하게 만들고 있냐라는 말이 다시 한번 더 재부각 받아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얘기 하나 나왔더라고요. 새로 다시 돌린다. 근데 냉정하게 봤었을 때 원전 가동률은 명확하게 동일해요. 네, 탈원전을 유지를 하고 저도 원전 가동률을 명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유망한 산업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과 같은 동일한 가동률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 분야에 밀었으면 지금 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원전 관련주들은 이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부각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폭염, 열돔 현상 관련해서는 첫 번째 폭염 관련주, 에어컨 선풍기,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세 번째는 탈원전 관련주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깔끔하게 재료 브리핑 그래도 알차게 내용 좀 준비해 드렸는데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재료 브리핑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